안녕하세요. 6기 요리명장 송보영입니다. 제가 홈 스튜디오에서는 요리명장 옷을 입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입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베이스로 늘 먹을 수 있는 스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가볍게 하는 브런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한번 따라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것이 스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튜는 포크 앤 클램 스튜라 그래서 고기랑 그 다음에 조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오늘은 닭고기랑 새우 그리고 각종 야채 그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초코 브라우니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 삶아서 이따가 소스 얹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요. 작은 우리 소형 소스팬에다가 달걀부터 삶을게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칸과 가열을 먼저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여기다가 그냥 달걀만 넣으면 되는데 나는 달걀이 조금 달그락 거리는 게 좀 그래요. 이럴 때는요. 요 키친타올 있죠. 그래서 키친타올을 여기다가 넣으시기 전에 물을 한 스푼 정도? 뭐 2스푼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고 키친타올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키친타올 깔은 거에 달걀을 3개만 넣을게요. 소형 소스팬이라 열이 전도율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작은 것은 금방 되니까 거의 6단 정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반숙 좋아하세요? 완숙 좋아하세요? 저는 반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겉에는 익고 속 안에 노른자는 별로 익지 않은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4분만 하시면 돼요. 4분만 하시고 대형 후라이팬에다가 30개를 한꺼번에 할 때는 한 10분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소형 소스팬 할 때는 4분만 할게요. 그래서 먼저 6단 정도에 해서 열이 된 다음에 모이스처 실이라 그래서 수봉 현상이 생기면 그때 이제 온도를 낮출게요. 그래서 4분으로 해서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 초코 브라우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초코 브라우니를 할 때는 중형팬은 구게로프틀이라든지 이런 다른 틀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틀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열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버터 있죠? 버터를 80g 또 밀가루 체에 쳤어요. 그래서 공기층이 잘 형성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버터 80g을 여기다가 샤샤샥 넣어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고요. 또 견과류나 이런 거를 넣고 싶은 분들은 넣으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초콜릿 네, 다른 초콜릿 있죠? 너구리 그려있는 그런 초콜릿을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이쁘게가 안 돼요. 그래서 리얼 초코 가루로 하면은 정말 맛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이제 이렇게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벌써 소형 소스팬에는 가득 차서 여기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열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이럴 때 온도를 한 3단 정도 아니면 2단 정도로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숙을 시키고 싶으시면 한 7분에서 8분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요리 초보분들은 이 온도는 조금 낮게 하면서 시간을 더 늘리시면 별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벌써 버터가 녹고 있죠. 그래서 버터가 녹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쪽에서 반죽을 들어가겠습니다. 반죽을 하실 때는요. 먼저 달걀을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달걀을 깨셔서 흰자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달걀 끈이나 이런 거는 꼭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요리를 할 때 처음부터 갖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시면 요리를 못해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유알못이라 그러죠.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흐름대로 쭉 해보고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이제 갖춰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거품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충분히 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거품기를 가지고 흰자를 거품을 내주세요. 그래서 거품이 어느 정도 났다 싶을 때 설탕을 넣어주시는데, 설탕은 원래 똑같아요. 동량으로 80, 80인데요. 초콜릿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달콤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0을 다 넣으시고, 먼저 15, 15 두 번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설탕이 잘 녹아지게 조금 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넣을게요. 그래서 15, 15 해서 저는 60, 65만 넣을게요. 그래서 더 달게, 이런 때 그래도 달콤하게 제대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것까지 그냥 80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거품기 가지고 마저 설탕을 좀 녹여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반죽 사이사이에 설탕이 제대로 안 녹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녹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따로 분리해 놓은 노른자를 또 넣으셔서 노른자도 함께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아까 이제 체에 치었던 밀가루를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어떤 레시피 보면 이제 한 스푼 가득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잘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물론 좋기는 하지만 베이킹 파우더 또 많이 넣으면 좀 쌉쌀한 맛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첨가물이니까 꼭 그렇게까지 많이 부풀어 오르진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세요. 우리 하는 사이에 지금 얘가 다 됐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샐러드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 술안이나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니까 샐러드니까 조금 완숙을 시키고 싶으시면 2분 정도 더 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반죽을 드시고 싶으시면 4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래도 한번 익은 거 모양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것도 노하우인데요. 노른자를 가운데다 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중간에 한번 돌려주시면 또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저렇게 좀 주셔서 식힌 다음에 이따가 꺼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하는 사이에 이쪽을 보시면 버터가 어떻게 됐어요? 버터가 다 녹았죠. 그래서 버터가 다 녹고 나서 이 반죽에다가 같이 이제 섞을 거예요. 저는 이거 요리 영상 찍으면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이 향인 것 같아요. 이 초코 향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요리를 하는 과정도, 드시는 과정도 다 좋을 거고요. 빛깔 보세요. 빛깔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초코가루로 하면은 색깔이 찐 회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버터 아까 녹은 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하면서 벌써 먹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바로 틀로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요리 지금 처음 하실 때는 이걸로 틀을 하면은 나중에 꺼낼 때, 그죠? 꺼낼 때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오늘은 종이 호일로, 우리 또 아미에서 쿠킹 시트 나오잖아요. 그거 쿠킹 시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요거 버터 옆에 이제 묻은 거는 닦아서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요, 쿠킹 시트 하실 때는 이게 우리가 대형 프라이팬을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르셔서 원래 이렇게 지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우리 쿠킹 시트 아니어도 어떤 거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고 구멍 조금 잘라주시는데, 자르실 때도 너무 자잘하게 자르시면은 반죽 사이사이에 얘가 쿠킹 시트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자잘하게는 자르지 마시고 그냥 동그란 모양이 잘 잡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셔서
토핑 세트를 그냥 팬에다가 짜자잔 이렇게. 그러면 완전 요리 초보들도 달라붙지 않으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버터도 다 고소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호두 같은 거 브라우니 위에다가 다 얹은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라고 우리 카메라 오면은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아닌 걸로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견과류 같은 걸 하시면 여기다가 섞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고, 비주얼은 여기다가 쏟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딱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이때부터 기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죽을 다 칼로 긁어서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스가 되는 게, 여기다 견과류를 얹으면 안 돼요. 그럼 견과류 밑으로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다 익었을 때 그 미열 상태일 때 견과류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브라우니만 또 보여줄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드는 팬 요리 200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구게로프트를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180도 정도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0분.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스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지만 스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스튜는 뭐 해장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스튜는 사실 이 중형 소스팬에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 할 것 같아요? 웍에다 하죠. 항상 웍에다가 하는데 오늘은 또 그냥 조금 겸손하게 중형 소스팬으로 할게요. 그래서 중형 소스팬으로 해놓으면 혼자서도 뭐 금방 드시고, 아니면은 두 분이 같이 브런치로 드실 때 그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닭고기로 할 때는요, 많이 이제 많이 익히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라미네이트를 소금이랑 후추 조금 뿌려가지고 해놨고요. 마리네이트를 조금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먼저 포도씨유를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둘게요. 안녕하세요. 아미 다이어를 시작하는 요리. 어차피 푹 익혀야 되니까 처음부터 세팅을 이렇게 많이 해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만 해서 닭고기를 익힐 정도로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닭고기와 새우로만 하는 거니까요. 스튜 그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한번 쭉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닭고기는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 마디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재료는 많이 넣으셔서 그 재료에서 맛이 다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닭고기는 처음부터 막 저으시면 닭고기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 치킨하고 냉장에다가 넣어놨던 거 있죠. 냉동에다 넣어놨던 거, 그거 2-3조각만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게 단백질이라서 확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도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뭉근한 불로 또 하시면 그게 다 올라오니까 요거에 이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단백질이 익으면 떨어져요. 근데 단백질이 안 익었을 때 억지로 하면은 잘 안 떨어지고 고기도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안 들어간다 하는 건 아직 안 익었다는 거예요. 조금 부셔서 단백질은 익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익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우, 얘는요 여수에서 공수받은 거예요. 완전 진짜 리얼 새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우도 좋아해서 새우도 조금 이렇게 듬뿍 넣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새우도 냄새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그죠? 새우도 이걸 빙수해준 분이 저한테 딱 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20프림 물로 닦았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맛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신선한 새우에도 소금, 후추, 마늘 살짝 해서 마리네이트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어느 정도 익혀요. 그런 다음에 야채는 여기 보시면
양파랑 파프리카, 그다음 고구마 넣었는데 고구마 말고 감자나 단호박 넣어도 괜찮아요. 물론 없어도 되고 여기 있는 요리 이게 집에 없어도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는 사이에 얘가 좀 이렇게 익고 있잖아요. 익으면은 요 야채 중에 뭐를 하면 될까요? 근데 색깔들이 다 이쁜 이유가 보세요. 색깔들이 이렇게 브로콜리며 뭐며 다 이쁜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과일 세정제를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를. 중형 소스팬이나 우리 팬이 제일 좋은 이유는요, 이게 좋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내를 잡아줘요. 스테인레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나중에 토마토 소스나 이런 거 들어가면 산이잖아요. 산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있는 중금속 같은 게 녹아서 음식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익었을 때 양파를 넣을게요. 야채를 막 이렇게 많이 넣다 보면 너무 많아서 냄비에 막 넘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어차피 뭉근한 물로 한 다음에 이 야채에 있는 물로 조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와 함께 이제 고구마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에 밑간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을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조금 넣었을 때 후추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네랄 소금 먹지 말아라 하는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이에요? 화학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 안에 미네랄이 충분한 그런 소금, 저희 이제 송화소금처럼 그런 소금을 넣어주면 맛은 맛대로 내면서 건강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볶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한번 끓인 물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다가 찬물을 넣으시면은 다시 이제 음식의 요리 온도가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열되기 때문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또 그런 물 냄새가 여기에 또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이지프링 물은 그렇지 않지만 한번 끓인 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조리 온도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맛있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먼저 한번 끓여주시고 어느 정도 반 정도가 익었을 때 한 5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5분 정도가 끓이고 나면은 나머지 야채들과 소스를 넣어서 더 끓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끓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잘 끓고 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보글보글하고 들썩들썩거리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평소에는 그냥 온도만 내려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나머지 이제 야채들도 넣을게요. 지금 서로서로 요리 재료가요 서로서로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향이 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브로콜리 넣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넣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양송이도 넣을게요. 재료를 워낙에 많이 넣어서 그죠? 근데 뭉근하게 푹 익고 나면 이 야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를 넣을게요. 그래서 소스는 토마토 페이스트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하실 때는 요 스파게티 소스 있죠? 요거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완전히 자연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먹이고 싶다 하시면은 완숙된 토마토 있죠? 그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같이 믹스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얘까지 같이 이렇게 소스까지 넣을게요. 오늘 진짜 욕심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소스까지 듬뿍 들어간 상태에서
뭉근한 불로 이제 20분 정도 더 그렇게 익게 하겠습니다. 자, 닫아놓고 그런 다음에요. 20분 정도 더 하는데 이렇게 수봉 형상, 이거 모이스처 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이 가득한 것이 뚜껑에 뚫려있지 않고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 음식,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채소들 넣었잖아요. 그 채소 안에 있는 영양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넘쳐나니까 이때 이제 온도를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요. 집에 키친타올 조금 적셔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행주 같은 걸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을 조금 묻히셔서 이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뚜껑에 달싹거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요리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분 후에 이거 완성되는 것도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지금 스튜 이렇게 지금 키친타올에다가요 적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가장자리에 묻은 것 같은 것도 닦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니가 익었다고 소리가 났거든요. 한번 볼게요. 짜잔. 너무 잘 익었죠? 이제 얘를 식힌망에다가 꺼내서 놓을게요. 그리고 또 저쪽에 샐러드 야채요. 샐러드 야채에다가 그렇게 꺼내서 계란 아까 제가 반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미열인 상태에서 조금 더 했기 때문에 반숙보다 조금 더 익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완숙하고 싶으시면은 6분에서 7분 정도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힌망에다가 두시고 조금 익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자잘하게 많이 자르시면은 요게 이 칼처럼 해서 브라우니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조금 칼집만 내셔서 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차피 잘라서 할 거니까 조금 식힌 망에다가 두어서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러면 이쪽에다가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스튜도 이제 다 익었다가 아까 소리가 났거든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해장 스튜다 이런 분들은 고추 좀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세팅해서 우리 브런치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브라우니를 또 이렇게 잘라놔봤어요. 그래서 브라우니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견과류랑 슈가 파우더만 뿌려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는 슈가 파우더를 먼저 뿌릴게요. 그래서 슈가 파우더로 눈이 내린 것처럼 브라우니에다가 쫙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조리도구를 다 완성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집에 이제 채 있을 거잖아요. 슈가 파우더 대형마트에서 하나 사셔서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이랑 같이 완성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인과 함께 완성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생크림, 네, 생크림 한 2,000원 정도면은 여러분들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크림을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미 과열량인데 생크림까지. 근데 이 생크림을 얹어 놓으면 브라우니가 또 더 확 살아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이렇게 생크림도 올려주시고 이 생크림 위에다가 아몬드나 피칸이나 그런 거 조각조각 내서 올리셔도 너무 이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오늘 이쁜 딸기를 얹을게요. 이제 스튜도 다 됐다고 신호가 왔어요.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딸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음악만 깔리면 완전히 브런치 카페 같지 않아요? 그래서 딸기까지 딱 올려주시고 블루베리로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조금 위에다가 전체를 다 뿌리지는 마시고 이때는 한쪽 면만 몇 개 딸기에만 이렇게 묻도록 네 그렇게 해서 딱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스튜에다가요 스튜가 이제 막 뭉근하게 야채 같은 게 다 들어가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레가노를 향을 조금 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레가노나 바질이나 우리나라에 딱 내리면 무슨 냄새가 난대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죠? 태국이나 또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무슨 향이 나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나는 향이 있는데 이태리나 유럽 쪽에 가면은 마늘처럼, 마늘도 사실은 하나의 허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레가노, 바질 같은 거를 뿌려주면은 또 음식 맛이, 이 스비나 스튜 맛이 또 색다르게 깊이 있게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물 맛을 보실 차례예요. 그래서 스튜를 또 올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요, 복분자 주스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여러분들 제가 또 맛있게 와인으로 또 우려낼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얹어서 하면은 너무너무 훌륭한 스튜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맛있는 브런치 메뉴가 완성이 됐어요. 네, 오늘 아침 이게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런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이렇게 세 가지 요리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프로모션으로 안내해드린 중형팬, 그 다음에 꼬꼬마 소스팬, 중형 소스팬 이 세 가지 가지고 이렇게 브런치를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리는 요리 명장이라서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kit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가족들이랑 이런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킨 프로모션 놓치지 말고 꼭 하시고요. 이미 중형팬이나 중형 소스팬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한 제품씩 나눠드리고 꼬꼬마 소스팬을 본인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킨 풀세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 가지 요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아참! 제가 샐러드 소스 안 알려드렸어요. 여기 샐러드 소스는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뭐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요. 올리브 오일이랑 간장 그리고 유자예요. 그래서 유자 해도 되고 복분자 해도 되는데 오늘은 유자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샐러드 소스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셔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샐러드 소스 밖에 나가서 드레싱 소스 오래 묵은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가 간장, 유자 이렇게 넣으셔서 기호에 맞게 넣으셔서 드시면 너무 상큼하면서 맛있어요. 자, 맛있게 브런치 하세요. 간장, 유자 이렇게 넣어